인싸 같은 그런 성격인 친구인지 아닌지로 레벨을 나누기 때문에 우선은 내 옆에 친구가 있어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레벨이 좀 낮아도 친하게 지내고 거기에 만족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좀 갈아타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고 기회가 되면 갈아타려고 하고.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내담자분들이 떠올랐어요. 본인의 문제라고 여기는 부분은 장기적인 관계를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단순한 게 아니라 그 이유가 있는 거죠. 말을 잘하고 그렇게 관계에서 주목받는 걸 추구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소소하게 친구를 사귀지만 또 갈아타게 자꾸 되는 거. 더 사교적이고 더 재밌는 친구를 자꾸 찾아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또 남들은 실망하고,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만 또 그런 사람 앞에서는 주눅이 들어서 쉽게 말하면 좀 호구처럼 나한테 장난치고 좀 과하게도 적절한 대처 못하고 돌아서면 또 스스로 자괴감 느끼고. 근데 그게 내가 좀 그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말 잘하고 재밌고 이런 사람 앞에서만 그렇고 선택적으로 나보다 낫다고 여기면은 딱 내가 선을 그을 줄 아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대처 능력 자체가 없는 게 아닌 거죠. 내가 이런 영역에서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게 핵심이죠. 본인이 이제 콤플렉스가 말이라고 이제 하셨는데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돼요.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굉장히 유창하게 또 재미있게 사교적으로 하는 거. 물론 이제 학교에 보면은 그런 아이들이 있죠. 많진 않지만 있고 그룹에서 핵심 멤버가 되기도 하고 그 반에서 두드러지고 뭐 인기가 많기도 하고 그 무리에는 끼고 싶은데, 하지만 근데 그 앞에서는 내가 또 많이 위축되기 때문에 내가 위축되니까 나한테 뭐라 그러면은 또 대처는 못하면서 당하는 느낌. 그래도 그 무리 안에 있으면은 내가 같은 쉽게 말하는 레벨이 되는 느낌 때문에 또 좋은 점도 있고, 물론 여기서는 친한 친구가 그 무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표현하셨지만 정말 많은 경우에 그 말 잘하는 그 애가 있는 그 무리에 힘들어도 껴있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. 이게 되게 딜레마죠. 마음은 힘들지만 그걸 원하는 거예요. 왜냐면은 내가 그 레벨을 원하니까. 제가 유튜브에서 너무 많이 말씀드렸죠. 내향 외향이 장단점이 아니다. 각자 스타일이 있다. 실제로 외향인 분들, 이렇게 겉으로 사교적이고 말 잘하는 분들이 가진 어려움도 많다. 감정을 오히려 더 잘 인식 못하는 경우도 많고 감정 자체에 관심이 없고 섬세하지 못해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상처받는 사람들도 많고, 아주 깊이 있는 관계를 또 못 맺기도 하고 넓게는 맺지만 또 공감 능력이 또 좀 적기도 하고,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우러러 보이는 문화인 것 같아요. 지금 학생들도 그렇고요. 제가 학생일 때도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고요. 근데 아무리 그런 분위기여도 모두가 그렇진 않아요. 이런 어려움이 너무 커서 이것 때문에 지장이 크고 모든 나의 관심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그거는 나의 개인적인 어떤 부분이 있는 겁니다. 박정우님은 뭐 부모님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 가정사 얘기를 이제 하신 건데 객관적인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. 근데 주관적으로 본인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경험하셨는지가 충분하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은 거고요. 왜냐면은 본인은 말을 잘하면 된다라고 분석을 하셨겠지만 이미 경험해 보셨지만 아무리 책 봐도 안 되잖아요. 말은 책 보고 하는 게 아니라서, 훈련해서 하는 게 아니라서, 말은 감정이에요. 그래서 제가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게 도움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거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정이 표현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친구 사이나 대인관계에서 말 잘하고 못하고 요거에 의해서 많이 관심이 기울어진다면은 뭐 콤플렉스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그 말 자체에 대한 나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보통은 그런 경험들이 지금 얘기하신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친구 관계에서는 그게 촉발되는 거고요. 그 전에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내가 가진 이런 말하는 부분에 대한 내 감정, 뭐 주변에서 누가 그거에 대한 어떤 언급이나 뉘앙스나 이런 걸 줬겠죠. 반복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본인은 분명히 내향적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이건 어떻게 보면 타고난 기질일 수 있는데,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나의 기질을 바라보는 내 관점이 너무 부정적이라는 거거든요. 이유가 있는 거예요. 본인이 가진 면에 대해서 많이 위축되었고 나랑 반대되는 요면을 가진 사람들한테 너무 그 사람을 높게 보는 거고, 그리고 그 사람 앞에 서면은 내가 주눅이 드니까 대처를 못하는 거고, 관련된 경험이 분명히 있고 그 감정이 있습니다. 혹시 떠오르시면은 그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돼요. 결코 말 자체에 직구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친구 관계를 내가 꾸준히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에 포커스를 두지 마세요.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.
내가 친구들을 볼 때 말 잘하는 유창한 인싸 같은 그런 성격인 친구인지 아닌지로 레벨을 나누기 때문에 우선은 내 옆에 친구가 있어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레벨이 좀 낮아도 친하게 지내고 거기에 만족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좀 갈아타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고 기회가 되면 갈아타려고 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실망하는 거고 그럼 나도 사실은 이런 나에 대해서 마음이 안 좋은 거고 그래도 자꾸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이 가는 거고 그 이유는 그 관련된 감정이 있으니까 자꾸 가는 거예요. 근데 가봤자 상처받고 왜냐면은 그 무리에 껴있으면 또 그 앞에서 내가 위축될 테니까. 친구로 지내도 사실은 친구라는 게 다양하잖아요. 같이 항상 뭔가를 하고 같은 그룹 안에 있다고 친구가 아니잖아요. 오히려 거기서 내가 계속 더 위축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. 호구 잡힐 수도 있고 그러면서 더 상처받을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이 말에 대한 콤플렉스가 더 강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감정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. 관련된 그런 경험이 혹시 떠오르시면 얘기를 해주세요. 내가 가진 나의 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경험 그리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게 꼭 말에 국한되지 않기도 해요. 내가 가진 다양한 것 중에서 다른 것 때문에 위축되는 경험을 많이 했으면 이게 옮겨가서 말 자체에 대해서도 위축되는 게 또 강화되기도 합니다. 왜냐하면 학창시절에는 말 잘하고 못하고 이게 또 아이들 사이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분위기인 게 사실이니까. 그래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어렸을 때부터 했는지 그게 밑바탕에 쫙 깔려 있는지 나는 어떻다 나는 내향적이다 외동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내가 어떻다 나는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한 내 감정 그리고 이런 감정을 형성하게 된 어떤 경험 그 경험 속에 스며들어 있는 또 내 감정 소희님은 부족하다고 배우고 인정받지 못하고 자란 유년기 양육자의 태도 때문에 내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기게 되는 것 같아요. 우리 부모님은 그랬어요. 네,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자식 잘 되라고 부족하다고 하고 혼내려고 하고 이렇게 문제를 잡고 할 수 있는데 그 방식이 반복되다 보면은 또 위축이 됩니다. 그래서 위축된 마음으로 학창시절을 보내고 대인관계를 맺다 보면 더 악순환에 빠지죠.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포커스가 조금은 방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자꾸 실패하고 그러면 더 좌절되고 감정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쉬운 게 아니라서 왜냐면 안 좋은 감정, 힘든 감정, 상처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 경험들 사이에 껴있는 거라서 그거에 접근하는 게 싫은 거예요. 어렵지만 싫기도 한 거예요. 하지만 그게 핵심이라서 그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정우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제 말을 듣고 무시하시거나 대답하지 않을 때가 많으셨는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말하기 전에 혼자서 위축되고 말을 무시당할까봐 걱정됐어요. 아, 그러셨네요. 그래서 그런지 어릴 때 이런 내가 못나 보이고 무시받기 싫어서라도 못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좋은 척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네, 이해가 잘 되고요. 이런 표현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까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두 분 다 말이 적으시고 또 이제 아버지는 회피적인 편이라고 하셨잖아요. 갈등을 해결보다는 피하는 거.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많아요. 사실은 자녀는 끊임없이 부모에게 이런저런 감정 표현을 하거든요. 어렸을 때는 해요. 위축되기 전에는. 그게 자연스러운 거니까. 시키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해요. 이랬다 저랬다 이걸 원한다. 뭐 떼쓰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합니다. 근데 그 반응에 따라서 이게 이제 억압이 되는 건데 너무 이거를 이제 억압하고 혼내고 이런 쪽 방향이 됐을 때에도 감정을 억압하지만 지금처럼 회피하는 방향일 때에도 억압하게 돼요. 여기도 표현하셨죠. 우리 부모님은 뭐 크게 막 강요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주지는 않으셨고 잘해주시는 분이다. 막 혼내거나 압박 주고 스트레스 주고 강요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회피하는 쪽인 거예요. 그거 역시도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내 감정 표현하기가 어려워요. 왜냐하면 박정훈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을 듣고 무시하거나 대답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. 나를 뭐 하찮게 봐서 무시하고 내 말이 그만한 뭔가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외면하는 게 아니라 회피적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 문제잖아요. 아이가 뭔가 말을 했었을 때 항상 좋은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부모가 같이 상의하고 해결하고 뭔가 같이 이 어려움을 나누고 이런 게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회피적으로 그러니까 대답 안 하고 모르는 척하고 그게 반복되면은 박정훈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는 게 위축되고 무시당할까봐 걱정됐다. 나중에는 이런 내가 못나 보이고 무시받기 싫어서라도 못난 모습 보이기 싫어서 좋은 척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. 얘기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후 부모님이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내가 말을 무시당할까봐 걱정돼서 좋은 척 한 거다라고 얘기하셨지만
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부모님이 그런 반응 보일 때, 회피적인 반응 보일 때의 나의 마음이 중요해요. 어렸을 때여서 좀 명확하게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지만 그 느낌적인 느낌은 조금 희미하게 남아있을 수 있고요. 그것조차 어려우시면은 지금 시점에서 추정을 해보셔도 됩니다. 아이인 내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그런 대답 없는을 마주할 때 내 감정은 어땠을까? 그게 반복되니까 나중에 말할 때 위축되고 이제 말하는 거 무시당할까 봐 걱정되는 거고 뭐 나중 일이고, 그런 순간순간들에는 마음이 어떠셨을까? 기대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. 뭔가 말을 할 때는 부모님한테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고 바람이 있는 거거든요. 근데 그런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랬을 때의 내 마음은 어땠을까? 감정이 우선은 포커스지만 그때 동반된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. 그것도 같이 얘기를 하시다 보면은 또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.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.